안녕하세요. 미미텍스 환경미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분들께서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정말 절세가 될까요? 취득, 리스, 렌탈 중에 뭐가 가장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 제도가 왜 생겼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같은 고급차도 비용 처리가 되는지까지 궁금하셨던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업무용 승용차 제도가 왜 생겼어요? 사실 예전에는 사업자분들이 비싼 승용차를 사업용으로 등록해서 단기간에 비용 처리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사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면서 사업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서 만든 것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간편장부 대상자는 여전히 업무용 승용차 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연매출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소매업일 경우에는 3억 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업은 1억 5천만 원 미만, 서비스업은 7,500만 원 미만입니다. 이 기준 미만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라서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지 않고 훨씬 자유롭게 비용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용이란 정확하게 뭐예요? 업무용에 포함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장에 방문하시거나 거래처 방문하실 때 쓰시거나 미팅에 참석하신다거나 출퇴근 용도로 쓰시거나 직원 경조사에 참석할 때 차량을 운행하셨다면 모두 업무용에 해당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업무용에 포함이 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중요한 건 실제로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부가세 공제 차량이 있는데 이게 업무용인가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부가세랑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가세가 공제 가능한 차량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들입니다. 예를 들어 1000cc 이하의 모닝 레이 같은 경차, 125cc 이하의 이륜차 오토바이, 그리고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펠리세이드나 카니발이 있을 수 있고요. 화물차는 모두 해당됩니다. 화물차는 소형 화물이든 대형 화물이든 화물차라고 적혀 있는 것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차량들은 부가세 공제 환급도 되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가속상각도 가능해서 훨씬 세금적으로 유리합니다.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는 모든 승용차가 해당됩니다. 소나타, 아반떼, BMW, 제네시스, 아우디, 벤츠 등 모든 일반적인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 즉 부가세 불공제되는 차량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유차는 되고 휘발유차는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진짜일까요? 완전히 틀린 정보입니다. 경유나 휘발유 여부에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인승 이상, 1000cc 이하, 화물차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람보르기니, 포르쉐도 비용 처리가 될까요? 네,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르쉐는 업무용으로 안 된다 이런 말은 어디에도 써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제한이네 하면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있는데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계사님, 포르쉐가 지금 얼마죠?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합니다. 네, 그러면 포르쉐를 2024년에 1.5억을 주고 구입했다고 치면 24년에 1억 5천이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억 5천이 매년 800만 원씩 경비 처리가 됩니다. 세법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매년 800만 원씩 경비 처리가 되면 언젠가는 경비 처리가 다 될 건데요. 회계사님 1억 5천을 800만 원으로 나누면 몇 년이 걸리죠? 18.75년, 약 19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포르쉐를 구입하시면 19년 동안 경비 처리가 가능해서 언젠가는 경비 처리가 다 되시는데 이렇게 제한이 있으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2024년부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같은 게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게 달라진 거예요? 개인 사업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복식 장부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분들은 업종별 매출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셔야 돼요. 도소매업일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이시면 차량을 한 대만 보유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2대부터는 반드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셔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2대째부터는 자동차 경비 처리가 전혀 안 되고요. 복식부기 기장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2025년까지는 2대째부터는 관련 비용이 50%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됩니다. 26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도 모두 100% 부인됩니다. 꽤 큰 불이익이니까 2024년 자동차 보험 갱신하실 때 꼭 확인하세요. 개인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되나요? 법인에게만 연두색 번호판 의무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2024년부터 법인이 8천만 원이 넘는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연두색 번호판을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차 살 때 일시불 구매랑 리스랑 렌탈이랑 어떤 게 세법적으로 유리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5년 이상 장기간 탈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 현재 현금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면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시고요. 초기 비용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리스나 렌탈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이나 2년 정도 차량 교체 주기가 굉장히 자주 있으시다면 리스 렌탈이 유리하시고요. 관리가 용이한 걸 찾으시면 렌탈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직원이 운행하는 차량은 보통 렌탈을 많이 계약하십니다. 그리고 리스는 대출로 잡히시기 때문에 대출받을 계획이 있으시면 리스는 지양하시고 렌트나 할부 일시물 구매가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시불로 취득하실 경우에는 5년 이상 장기간 보유할 때 가장 경제적입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차량을 처분하실 때 부가세를 내셔야 되고요. 단기간 내에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장부에 올려서 회계 처리하실지 말지를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리스는 리스 금액에서 보험료, 유지비, 수선비 같은 실제적인 비용을 뺀 나머지를 감가상각 대상 비용으로 봅니다. 리스는 대출로 잡혀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동차 보험이 개별적으로 가입됩니다. 리스는 대출 상품이시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면세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렌탈은 렌탈 금액의 70%가 차량 가액, 즉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잡히고요. 렌탈료의 부가세 10%가 가산돼서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 렌탈료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출로 안 잡히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하고 직원이 운영할 경우에 렌탈로 보통 계약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특히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 처분 이익이 발생하시면 장부에 전액 이익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처분하실 때 부가세도 납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 5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을 하셔서 3년간 감가상각을 했다고 보면 1년에 80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3년이면 총 2,400만 원이 경비 처리가 됩니다. 회계사님, 5천만 원에서 3년 차에 5천만 원에서 2,400만 원 감가상각하면 장부에 얼마가 남죠? 2,600만 원 남습니다. 장부에 2,6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만약에 중고차 딜러한테 3천만 원의 차를 처분했다고 가정하면 두 가지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가세를 300만 원을 바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3천만 원에 10%, 300만 원 납부하셔야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에 있는 2,600만 원과 3천만 원 양도가액 차익인 400만 원에 대해서 매출로 잡혀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차량을 처분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장부에 아예 안 올리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운행일지는 언제 써야 돼요?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 차량은 애초에 업무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안 쓰셔도 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만 운행일지를 작성하시면 좋은데요. 운행일지를 안 쓰면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일지를 쓰시면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운행일지를 안 쓰셨을 경우에는 1,500만 원이 경비 처리가 가능하신데요. 1,500만 원 안에는 감가상각비 8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선 유지비는 700만 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시게 되면 7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주유비나 수선비로 지출하셨더라도 모두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하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70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유지비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업무에 이용하는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운전을 할 때마다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팀에 피실 때 운행일지도 같이 켜서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한번 세무사와 의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이 뭔가요? 이건 차량을 임원과 직원만 운전하세요 하는 특약이 붙은 보험이에요.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한 대까지는 모든 운전자, 부부 한정, 대표자 한정 어떤 보험을 가입하셔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두 대째부터는 반드시 임원과 직원만 운행할 수 있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셔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변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차량도 시세 조회가 가능하신데요. 회계 처리가 복잡해서 세무사한테 맡기시는 게 좋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업무용 자동차 가능한가요? 세법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업무용 자동차를 쓸 수 없다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직접 수리를 하러 다니실 때 차량을 운행하셨다거나 아니면 전국에 부동산 임대업 건물이 있으셔서 돌아보시는데 차량이 필요하시다면 경비가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차량을 바꿀 계획인데 장부에 올리는 게 유리할까요?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취득의 경우에는 차량 처분 이익이 발생하면 장부에 전액 이익으로 반영되고 처분할 때 부가세도 내야 됩니다. 아까 이 5천만 원의 차량 사신 분 보시면 3천에 파실 경우에 부가세 300만 원과 종합소득세 때 매출이 포함되시는 거를 유의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이거를 기억하셔서 차량을 중간에 1, 2년에 한 번씩 바꿀 계획이시라면 장부에 올리실지 말지는 세무사랑 의논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도 사업용 차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사업용으로 쓰시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랑 계좌이체 내역과 시세를 확인해 보시고 세무사에게 알려주시면 가능합니다. 정리해드리면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간편잠부 대상자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가장 자유롭습니다.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5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실 거면 일시 취득이 좋으시고요. 단기간이면 리스나 렌탈로 가시는 게 좋으세요. 고가 차량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포르쉐의 경우 약 20년 정도 걸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2024년부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니 기준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사업 규모와 자금 상황 그리고 실제 사용 패턴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미텍스에서는 이런 복잡한 계산부터 회계 처리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검토하고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계산하시다가 헷갈리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기 쉬운 세금 정보로 찾아올게요. 또 봐요 우리! 괜찮아요, 다가 괜찮아요. 당신 곁에 미미텍스가 있어요.